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1%대 올랐습니다. 기술주의 저점 매수가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아직 애플을 포함해서 팽주는 약세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도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7.7% 대폭락한 국제유가가 오늘 2%대 반등했습니다. 산유국들이 감산 추진한다고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눈 부릅뜨고 석유 더 퍼올리라면서 유가에 압력을 가하고 있고 여기에 덮친 격으로 사우디의 11월 산유량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018년 들어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은 물론 원자재 투자 수익률이 역대 최악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대표적인 70개 자산군 중 90%가 수익률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미국 증시는 그나마 선방하며 UBS는 투자 유지를 권고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내년도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 비중 축소에서 비중 유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다면서 밴드를 2,000에서 2,200선까지 잡았는데요. 왠지 밴드를 위아래로 넉넉하게 제시하는 게 국내 증권사들이랑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네, 11월 27일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오늘도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첫 방송이 나간 이후에 여의도에 계신 증권가 분들이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셨는데요.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저희는 이 투자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최고의 해외 주식 투자 파트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바로바로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3대 지수부터 먼저 확인을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오늘 1%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기술주가 좋았는데요.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대형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애플, 페이스북 등등 구글 등 이렇게 팽주들이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유가도 2%대 반등에 성공하면서 전체적으로 3대 지수가 1%대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특징주 가장 많이 활발하게 움직인 종목 보기 전에 저희가 MSCI 한국지수 그리고 FTSE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 지수는 0.7%가량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5%에서 20%가량 포함이 되어 있고요. 포스코와 KB금융, 셀트리온은 2%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FTSE 지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02%가량 소폭이고요. 삼성전자가 18%, SK하이닉스, 포스코, KB금융 그리고 셀트리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 상황은 어땠는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초반에 수치 관련해서 좀 혼란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6시에 마감한 미국 주식시장부터 정확하게 어떻게 마감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요인은 무엇이 있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따끈따끈하게 마감한 미국 주식시장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 주요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거래일에서 시장을 괴롭혔던 이슈들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유가가 일단 반등에 성공했고 그리고 부진했던 기술주들이 힘을 내면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 지수가 2%로 단연 돋보이는 흐름 7,000선 위에서의 거래를 마감 짓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소비자들의 관심 이 시기에는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추수감사절 주간 이후에 이제 사이버 먼데이 최대 매출이 예상된다. 이러한 분석들이 나오면서 관련주들 상당히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과 같은 경우는 이 단 하루의 매출이 78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5% 넘게 상승으로 거래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역시 상승을 했는데 이 안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본다면 GM 관련 뉴스입니다. GM과 같은 경우는 오늘 강한 흐름 보이면서 거래가 마감됐던 특징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대규모 구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5개 공장의 문을 닫고 그리고 14,000명이 넘는 직원을 감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 투자자들 환호할 만했죠. 일단 GM의 상승세 뚜렷하게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호재 가득한 그리고 훈풍이 분 월요일장 출발한 미국 증시 상황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자, 이제 유럽의 상황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역시 기분 좋은 상승세로 출발을 하면서 막판까지 그 분위기를 끌고 갔다는 점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전 보셨던 미국 증시 역시 유럽 증시의 훈풍을 가다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유럽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유럽 지수가 1%대 상승, 영국, 프랑스, 독일까지 상승으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 단연 낮아졌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증시가 2%나 뛰는 놀라운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탈리아 예산안 관련해서 EU와의 갈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우려가 상당히 깊었지만 이탈리아 부총리 쪽에서 내년 GDP 대비 예산 적자안을 2.4에서 2%까지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줬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내에서 금융업종 강하게 움직였고요. 국제 수익률 떨어지는 모습 유럽 주식시장 전반에서 특징적인 모습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앞서 마감한 아시아 주식시장 이어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 휴장했고 오랜만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뉴욕 증시의 하락분을 반영하면서 크게 초반에 흔들리면 어떡하나 이러한 우려도 깊었는데요. 그러나 상승으로 출발 그리고 거래도 마감이 됐습니다. 외부적인 이슈보다는 내부적인 펀더멘탈에 상당히 주목하는 모습이 일본 증시에서는 포착이 됐는데요. 오사카가 2025년 엑스포 개최지로 선정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제적인 파급 효과, 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고요. 그래서 오사카에 기반을 둔 기업들의 주가 좋았고요.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카지노주 역시 강한 흐름 연출하는 어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증시와 같은 경우는 좀 부진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미중 갈등에 대한 경계감이 계속 묻어 있습니다. 이번 주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조용하게 움직임 나왔습니다. 반면에 홍콩 증시와 함께 대만 가권 지수는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연출을 했는데요. 참고적으로 모건 스트리트 쪽에서 신흥국 시장에 대해서 투자학은 상향 조정 소식을 전했다는 점 함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홍콩 증시 보시는 것처럼 1.73% 플러스 거래 마감이 됐고요. 특히 건설주의 흐름이 눈에 띄게 좋았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동남아 증시 보도록 할 텐데요. 태국 증시와 함께 인도 증시 일제 상승으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1% 플러스로 거래가 마감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금요일작 살짝 눌리는 모습이었지만 다시 한번 올라오는 뚜렷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남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남미와 같은 경우는 브라질 증시 보시도록 하죠. 0.79% 좀 흔들리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경기에 가장 민감한 쪽이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업종이 가장 활발하게 업종이 움직이는 쪽이다. 이렇게 남미 증시 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오늘은 호주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증시와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좀 이슈로 보실 만한 게 아이비들이 보는 시각이 엇갈렸다 이 부분인데요.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지만 시티그룹 쪽에서는 이 호주 증시가 6,500선까지 내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장밋빛 전망 내놨다고 합니다. 이렇게 엇갈리는 가운데 지수 자체는 0.78% 하락으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전반적인 지수 상황 여기까지 확인을 해보셨고요. 환율 이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과 같은 경우는 비교적 조용하게 움직임이 지난밤 나왔습니다. 특히 유로화 같은 경우는 그 좁은 범위 내에서도 살짝 변동성이 있었는데요. 초반 같은 경우 좀 강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 예산과 관련해서 EU와의 갈등이 최소화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드라기 총재가 경기 둔화에 대한 발언을 했고 그리고 이 경기 둔화의 우려를 더하는 11월 독일의 기업 환경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했다라는 부분 나오면서 유로와 영향을 받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달러 인덱스와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으로 조용하게 월요일장 출발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네요. 계속해서 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 7.7% 하락 기억하시죠? 어제도 제가 이 시간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2%로 가볍게 뛰었습니다. 물론 이슈들이 해소된 건 아닙니다만 저가 매수세가 몰리면서 그리고 산유국들이 감산에 나서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깔려있는 구간이라 볼 수 있는데요. 지난 10월 1일 이후에 최대 1일 상승폭이 기록이 되면서 다시 한번 2% 오르면서 배럴당 51달러선 위에서의 거래 마감 짓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보도록 하죠. 비철금속 보도록 할 텐데요. 금과 은 가격 조용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비철금속 시장 같은 경우는 연준의 이벤트에 상당히 민감하죠. FOMC 의사록과 함께 의장 발언, 여러 가지 굵직한 이슈가 주 후반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 짓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같은 경우는 장축에 0.6% 플러스 좀 상승률이
반납이 되기도 했지만 결국은 2% 가깝게 그 힘을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주 역시 그간 좀 눌리는 모습이었지만 오늘과 같은 경우는 강한 흐름이 포착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쭉 이어서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요? 종목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시죠? 김희욱 소장과 이어서 함께 하시죠. 매일 이른 아침 아이 오프너 방송 글로벌 랩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에 보신 대로 오늘 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일단 큰 이변이 없는 이상 우리도 오늘 상승 출발은 어느 정도 예정돼 있다고 보고요. 대신에 어제 좀 미리 오른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을 주의해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밤에 미국 증시 투자 의견 상향 종목들 알아보고 국내 관련 종목 어떤 것들이 있나 함께 알아보시죠. 자, 먼저 AT&T 되겠습니다. 한국에 한국통신이 있었고 미국에는 AT&T, 일본에는 NTT가 있습니다. 과거 산업화의 역군들이 CF에 나오면은 이 안전모를 쓰고 전봇대를 타는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 AT&T 역시도 그런 대표적인 경기 민감 방어 그리고 산업의 역군으로 꼽혔던 종목인데 최근에 5G 도입을 둘러싸고 비용과 어떤 R&D 비용 여기다 또 중국과의 갈등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월가의 투자 의견이 엇갈렸었는데 오늘 모펫 나단슨에서 그동안의 매도 의견을 접고 중립까지로 투자 의견을 조금 올려줬습니다. 하지만 목표 주가는 여전히 28달러로 보수적으로 측정을 했는데요. 사실은 요즘 들어서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시즌의 수혜주를 꼽히는 게 뭐 반드시 IT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과거 통신주들 물론 이제 유선에서 무선으로 진화했습니다만 최근에 사실 집에 모바일 기계가 19수 더하기 한 3개 정도 더 많죠. 보통 4인 가구 경우에는 타블렛 PC, 스마트폰 등등 해가지고 한 7개, 8개씩 갖고 있는 집도 있는데 자 그런 만큼 통신주, 특히 무선 통신에 대한 어떤 포텐셜은 앞으로도 인정받아 마땅하다 이런 거죠.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코니전트 보시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IT 서비스 기업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뉴트럴을 바이 의견으로 올려줬습니다. 목표 주가도 81달러에서 84달러로 상향했고요. 오늘 이 소식에 코니전트 주가는 1.13% 오르면서 전체 시장 분위기에도 화답을 해줬고 또 목표 주가 상향에 수혜로 투자자들이 몰렸습니다. 국내 연결 종목으로는 삼성 SDS와 SK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코니전트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IT 서비스 업종입니다. 다음 세 번째 종목 슐름베르거. 대표적인 자원개발 에너지 업종이죠. 사실 유가 우려가 주가에 좀 최근에 과도하게 반영돼 있다. 이런 이제 분석이 오늘 힘을 받으면서 HSBC는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한 단계 상향했고 여기에 따라서 주가 0.5%대 상승을 기록하면서 역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목표 주가는 66달러에서 64달러로 소폭 내려잡았지만 여전히 슐름베르거의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매칭 종목으로는 SK에너지 국내 종목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어느 종목보다 반가운 투자 의견 상향 종목이 있습니다. 그동안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이 팽 그룹의 어떤 하락에 중간에 끼어서 많이 고통을 받았던 엔비디아인데요. 그야말로 IT주 가운데서는 팔방미인입니다. 가상화폐 채굴 쪽에 들어가죠. 그다음에 그래픽카드 만드니까 게임주로도 분리되고도 있죠. 그런데 오늘 크레딧 스위스에서는 앞으로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어떤 포텐셜을 감안하면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견을 냈고요. 아웃퍼폼, 다시 말하면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을 냈습니다. 목표 주가로 지금 153달러보다 거의 1.7배 가까운 225달러로 넉넉한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엔비디아 오늘 5.55% 오르면서 여기에 크게 화답했고요. 국내 코스닥 종목 중에서 EM텍이 관련된 업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분위기 좋았던 월가 그리고 여기에 함께 동참했던 투자 의견 상향 종목들 함께 살펴보셨습니다.